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요즘 카메라 시장이 약간 신상품 침체기인데 그 틈을 타서 오늘은 카메라 브랜드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소니, 캐논, 후지, 파나소닉, 니콘 이렇게 5개 브랜드 할 건데 영상용 카메라 위주로 할 거고 최신 바디를 주로 다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7C도 지금 뭐 사용하기에 좋은 카메라지만 후속 모델인 알파7C2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파7C는 제외. 네. 자, 그러면 영상용 카메라 브랜드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스펙별로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갈 건데 한 라인을 다 붙여놓고 스펙이나 카메라 설명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니 카메라라고 하면 렌즈 교환식 카메라하고 컴팩트 카메라 이렇게 일단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컴팩트 카메라 한 다음에 이제 렌즈 교환식 카메라,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또 이제 풀프레임과 크롭 바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컴팩트 카메라부터 GV1 Mark2, GV1F. 컴팩트 카메라는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렌즈 교환식 카메라. 그러면 이제 크롭 바디부터 GV10, α6700, FX30. 하나, 둘, 셋. 얘는 시네마 라인. 이렇게고 나머지 이제 풀프레임. 처음에 α7M4, 그 다음에 α7C2, 그리고 동일선상에서 α7CR, 그 다음에 GV21, 그 다음이 α7S3, 그 다음은 FX3, 그리고 A7 R5, 알파1, 알파9, M3. 이제 이렇게가 영상용 소니 카메라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밑에서부터 보면 이 두 개가 이제 렌즈 교환이 안 되는 컴팩트 카메라, 일명 우리가 뭐 똑딱이라고 부르죠. 일단 GV1 Mark2 같은 경우는 1850 f1.8 줌렌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장 ND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상 4K 3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고, GV1F 같은 경우는 20mm f1.8 단렌즈죠. 얘와는 차이가 좀 있는데 동영상 촬영은 마찬가지로 4K 30프레임, 둘 다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내장 ND 필터도 들어갔고 줌렌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면 얘가 조금 더 비싸요. GV1 Mark2가 109만원, GV1F가 75만 9천원, 대략 뭐 25만원, 30만원 고선 차이인데, 일단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휴대폰보다 작아요. 뭐 물론 두께는 휴대폰보다 훨씬 두껍습니다만 가볍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뭐 여행, 브이로그, 특히나 여성분들이 카메라 쓸 때 그 무게 부담감 그런 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크롭바디. 크롭바디는 하나, 둘, 셋. 요거는 시네마 라인. 먼저 GV-E10. 얘는 렌즈 교환식 컴팩트 카메라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죠. 저도 아직까지 지금 GV-E10을 부감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둘제로 8비트라 S로고 촬영에는 약간 좀 제약은 있는데 HLG3를 활용하면 기존의 다른 카메라들과 이질감 없이 푸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α6700 같은 경우는 현재 크롭바디 중에서 가장 스펙이 좋은 카메라죠. 뭐 저는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사둘둘 10비트 4K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데 크롭 1.6배 그 정도 되는 크롭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C네톤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거 가장 큰 장점이고, 뭐 AI 오토포커스, 손떨방 액티브 모드, 오토 프레이밍, 브리딩 보정, 뭐 이런 소니의 지금 최신 기술은 대부분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크롭 바디 중에서 사진, 영상 가장 균형 잡힌 카메라라고 할 수 있고, 이 시네마 라인인 FX30을 제외하면 크롭 바디 최고 스펙. 단점으로는 4K 60프레임 이상 촬영할 때 발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으로 장시간 촬영 용도로 쓰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는 거. FX30 같은 경우는 FX3 같은 시네마 라인이죠. FX3와 뭐 외관도 똑같고 스펙도 똑같습니다. FX3 같은 경우는 소니 미러리스 최상급 바디고 영상 전문가들이 상업 촬영에 사용하는 카메라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얘랑 다른 점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공식 듀얼 ISO가 800하고 2500이라는 거. 요거는 800하고 12800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크롭이라는 거랑 422 10비트 4K 120프레임 논크롭 FHD 24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쿨링팬이 달려있어서 발열 제한에 자유롭습니다. 보통 소규모 1인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FX3를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면서 FX30을 서브로 두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크롭 바디지만 상업용에서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고스펙의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는 풀프레임으로 넘어가면 이제 α7 M4, 이게 α7 3가 굉장한 큰 인기를 얻어서 M4가 나올 당시 기대감이 엄청 높았었죠. 근데 저도 이걸 구매를 해서 경험을 했었는데 초기에 발열 이슈가 있었어요. 그 매뉴얼 설정하다가 발열로 카메라가 꺼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카메라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α7 M4는 사진, 영상 모두 골고루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카메라. 일단 422 10비트 4K 60프레임 그리고 듀얼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고요. 사진이나 영상 모두 즐기는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나온 α7C2 그리고 α7CR 이 두 개를 쉽게 구분해보면 α7C2는 영상용이고 α7CR은 사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α7C2를 그대로 옮겨와서 거기에다가 사진 스펙을 업그레이드 시킨 게 α7CR. 그래서 가격도 100만원 정도 비싸요. 얘가 α7C2부터 보면 α7 M4의 그 센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니 풀프레임 바디 중에서 두 번째로 가벼운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가벼운 건 GV-E1, 요게 제일 가볍고 그 다음으로 가벼운 게 α7C2. 그래서 저도 브랜디드 광고할 때 컴팩트함을 강조를 했었는데 422 10비트 4K 60프레임 60프레임에서 크롭입니다. 그리고 5축 최대 7스톱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갖고 있고 최신 바디인 만큼 소니의 최신 기술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때문에 스펙상으로 놓고 보면 α7 M4보다 한 단계 위급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열 제한 없습니다. 대신에 메모리 카드 슬롯이 하나예요. 이게 상업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크게 상관없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요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스펙이나 기능상 놓고 봤을 때는 상업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α7CR 요 영상 스펙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진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 사진 기능은 α7 R5의 사진 기능을 가지고 왔어요. 얘에서 동영상을 갖고 오고 얘에서 사진을 갖고 온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α7 R5와 동일한 6100만 화소. 그리고 뭐 영상 스펙은 422 10비트 4K 60프레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CE에서 끌어왔으니까 크롭. 가격은 이게 얼마더라? α7C2가 269만원, α7CR이 379만원, 1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GV-E1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 브이로그 카메라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풀프레임 카메라를 통틀어서 가장 가벼워요. 그래서 브이로그 촬영하기 굉장히 편하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게 GV-E1 그리고 저는 유튜브 촬영 대부분을 GV-E1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볍고 편해서 사용을 한다. GV-E1 같은 경우는 α7 S3, FX3 이 센서랑 동일한 센서입니다. 스펙도 동일해요. 얘랑 얘의 스펙을 여기다 가져왔는데 얘들과 마찬가지로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스펙만 놓고 본다면 얘네들보다는 얘가 더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발열 때문에. 메모리 카드 슬롯도 하나고. 그러니까 GV-E1을 정리를 하면 422 10비트 4K 120프레임 FHD 24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듀얼 ISO를 갖고 있어요. 800, 12800. 메모리 카드 슬롯은 하나고 AI 오토포커스, 오토프레이밍, 프레이밍 스테빌라이저 등등 풀프레임 최상위급 카메라. 그리고 일단 이거는 스펙도 스펙이지만 가벼워서 사용자로 하여금 피로감이 덜한 카메라. 그래서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아니지. 풀프레임 중에서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에는 얘가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가격도 279만원. 동일한 스펙인 얘네들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죠. 브이로그 최저가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α7 S3랑 FX3. 얘네는 스펙상 동일하지만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갈린 그런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 FX3는 시네마 라인답게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고 근데 최근에 S3 업데이트 되면서 S3를 버리지 않았다 소니가. 자, α7 S3 422 10비트 4K 120프레임 FHD 24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5.5 스탑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F 익스프레스 카드와 SD 카드 둘 다 꽂을 수 있는 두 개의 메모리 카드 슬롯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발열 이슈 없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DCI 4K랑 브리딩 보정 기능 고고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적인 중고가 방어를 하고 있다.
FX3는 영상용 미러리스 카메라 바디 중에서 가장 최상급 카메라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돌돌 10비트 4K 120프레임, FHD 240프레임, 알파7 S3와 마찬가지로 5.5 스탑 손떨림 보정 갖고 있고 CF와 SD 장착 가능한 듀얼 메모리 카드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FX3는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좋아요. 고급스럽고 쿨링팬이 장착되어 있어서 발열 제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FX3는 바디킷 그리고 마이크 핸들킷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이크 핸들킷을 구매하는 게 이득이라고 봐요. 제가 리뷰도 한번 했었지만 그 마이크가 의외로 쓸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핸들 일체형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그 다음에 알파7 R5. 알파7 R5는 엄격히 말하면 사진용 카메라에 가깝죠. 아니지, 가까운 게 아니라 사진용 카메라를 겨냥하고 나온 거죠. 근데 동영상 기능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이거 자, 6100만 화소 8K 24프레임 4K 60프레임 촬영 가능하고 4K 16비트 로우 촬영이 가능합니다. 최대 8스탑 5축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갖고 있고 CF-A와 SD 장착 가능한 듀얼 메모리 카드 슬롯. 그리고 얘의 특별한 점이 4축 멀티앵글 디스플레이라는 거, 그러니까 틸팅도 되고 스위블도 되는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왜 사진 촬영에서는 스위블보다 틸팅이 편하다, 뭐 아니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둘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알파1 사진, 영상 모두 가능한 전천후 끝판왕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알파1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했던 카메라들 중에서 가장 비싼 카메라죠. 네, 5010만 화소 8K 30프레임 4K 120프레임 촬영 가능하고 현존 최상위급 먹이사슬 최상위급 카메라입니다. 솔직히 좀 무거워서 그렇지 뭐 사진은 제쳐두고라도 영상 촬영에서도 진짜 좋았습니다. 손떨방도 FX3보다 좋았던 게 체감으로 느껴졌었고, 당시에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즐겁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서 후속작이 나오면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짝 무거운 것만 잘 개선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니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카메라죠. 알파9 M3 세계 최초 풀프레임 글로벌 셔터 카메라입니다. 작년 연말에 소니 행사 초청받아 갔을 때 브라노랑 같이 구경을 했었는데 지금 소니 카메라 행사장 가고 있습니다. 소니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 부분에서 소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최상급을 보여줄 수 있는 글로벌 셔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젤로 현상, 밴딩, 플리커 등등 왜곡이 없습니다. 초당 120연사 촬영이 가능하고 8만 분의 1초 연속 촬영 시 블랙아웃 없는 뷰파인더, 4K 120프레임 논크롭, 알파9 M3는 완벽한 4K 120프레임 논크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떨방이 기존 액티브 모드보다 30%가량 향상됐고, 그때 봤던 샘플 영상으로는 오토포커스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A7 R5와 마찬가지로 4축 멀티앵글 LCD 모니터, 암튼 소니 최신 기술을 다 때려박은 카메라. 하지만 굳이 따졌을 때는 사진용이라는 거. 자, 소니는 여기까지가 영상용 카메라 라인업이었고, 이렇게 보면 제가 소니 카메라 중에서 사용 안 해본 카메라는 요렇게 요것도 안 써봤구나. 하나, 둘, 셋, 네 개 안 써보고 나머지는 다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 이 라인업 중에서 분야별로 소니 카메라를 추천한다면 이제 영상 전문가라고 하면 FX3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지금으로선 이제 유튜브용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 알파7 C2 발열에 자유롭고 컴팩트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브이로그용으로 쓴다 라고 하면 GV-E1만한 카메라가 없어요. 가격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휴대성으로 보나. 근데 GV-E1이냐 알파7 C2냐 라고 한다면, 이제 안정적으로 장시간 촬영한다, 뭐 팟캐스트나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알파7 C2로 가는 게 맞습니다. GV-E1은 발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사진, 영상, 하이브리드로 간다 라고 하면, 내가 한 대를 쓸 거다, 카메라 한 대를 쓸 거다 라고 하면 알파7 CR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유 있으면 뭐 R5로 가는데, 저라면 개인적으로 영상 촬영도 해야 되니까 두 대로 쪼갤 것 같아요. 알파7 M4랑 알파7 CR 이렇게 R5 살 돈으로. 왜냐면 영상 촬영할 때는 확실히 카메라가 두 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하고요. 지금까지 소니 카메라를 써보면서 느낀 소니 카메라 한 줄평을 한다면, 영상 촬영 분야 최고의 카메라 브랜드. 네. 그 다음 캐논으로 넘어갈게요. 캐논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그냥 스펙 순으로 나열하겠습니다. 솔직히 캐논은 크롭, 풀프레임 요런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캐논의 컴팩트 카메라라고 하면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파워샷 V10. 자, 파워샷 V10은 4K 최대 30프레임, FHD 60프레임, 화각은 18mm, f2.0에서 f8, 초소형 브이로그 카메라고 전자식 손떨방을 지원하고 캐논 최초로 피부 보정이 들어간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오토 ND 필터를 탑재하고 있어요. 4K 영상 촬영을 약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피부 보정 효과를 집어넣으면 4K 촬영이 5분 그 정도 촬영이 가능하고 손떨방을 키면 피부 보정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손떨방을 키면 화각 손실이 있습니다. 저도 안 써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렌즈 교환식 카메라. 자, EOS R10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크롭 바디고 2420만 화소, 4K 최대 60프레임, 크롭, FHD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근데 바디 내 손떨방이 없어요. 그리고 영상 촬영할 때 AV 모드, TV 모드가 없고 오토 모드나 M 모드, 수동 촬영만 가능합니다. 완전 오토 아니면 수동. 단일 메모리 카드 슬롯을 갖고 있고 방진 방적 안 되고 C로그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그 다음이 EOS R7. R7도 마찬가지로 크롭 바디고 3250만 화소, 4K 최대 60프레임 논크롭, FHD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고 이제 손떨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방진 방적 되고 듀얼 SD 카드 슬롯, C로그 있습니다. 근데 살짝 좀 무거워요. 이게 600g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EOS R8입니다. 이제 R8부터는 풀프레임이에요. 2420만 화소, 6K 오버샘플링 된 4K, 최대 60프레임 촬영 가능하고 FHD는 18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422 10비트 내부 레코딩 가능하고 C로그 3, 그리고 HDR PQ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AI 오토포커스, 브리딩 보정, 전자식 셔터와 전자 선막 셔터, 그리고 바디 내에 디지털 손떨방 들어가 있고요. 싱글 SD카드 메모리 슬롯을 사용합니다. 방진 방적 들어가 있고 그간에 나왔던 캐논 카메라 중에서는 굉장히 좋아서 저도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4K 60프레임 촬영할 때 발열 제한으로 약 20분밖에 촬영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가 조르라는 거. 근데 캐논 바디 중에서 여행용, 브이로그용 촬영할 때 정말 좋은 카메라고, 왜냐면 굉장히 가볍거든요, 들어보면. 때문에 유튜브용이나 브이로그 카메라로서 캐논에서는 가장 최고의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 EOS R6 Mark II. 저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캐논에서 나온 바디 중에서 가장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잡은 가장 영상 촬영하기 좋은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2420만 화소. 근데 새로운 샤프니스 처리 기술로 OD Mark IV와 같은 3040만 화소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422 10비트 4K 60프레임 논크롭, FHD 180프레임, 그리고 6K 로우 외부 레코딩, 그리고 C로그 3, HDR PQ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고 AV, TV 모드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4K 60프레임에서 발열 제한이 있어요. 약 40분 정도 촬영 가능하다고 하는데 손떨림 보정은 바디 IS, 그리고 디지털 IS, 그리고 RF 렌즈 등을 끼웠을 때 렌즈 IS까지 가능하고 플리커 프리 방지 기능이 있어요. 이 카메라가 나와서 브랜드 변경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좋은 카메라라고 해요. 자, 그 다음 EOS R5입니다. 제가 1년 가까이 사용했던 카메라고요. 사진, 영상 모두 최상위급 성능을 가진 카메라입니다. 4500만 화소, 422 10비트, 8K 30프레임 논크롭, 4K 120프레임 논크롭, 우측 최대 8스톱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갖고 있고 8K에서 로우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발열 제한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녹화 시간 제한 이슈가 있었지만 펌웨어로 제한이 사라진 거의 무적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조금 내려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해도 굉장히 최상위급 카메라라는 거. 다음, R5C 캐논의 시네마 라인 카메라입니다. 사진, 영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냥 사진, 영상 최고의 스펙 카메라 두 개를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써본 카메라들 중에서 가장 고스펙 카메라죠. 4500만 화소, 422 10비트, 동영상 최대 8K 60프레임, 4K 120프레임, 8K 60프레임 12비트 로우 촬영이 가능하고 시네마 카메라답게 쿨링팬, 냉각팬이 탑재됐어요. 그래서 발열 제한이 없고요. R5C에 탑재된 커스텀 픽처 C1부터 C7까지 7개가 있는데 BT709 와이드 DR 이 색상값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에 소니나 뒤에 이 카메라 브랜드들 모든 미러리스 카메라 다 합쳐서 후보정 전혀 없이 바로 뽑아서 쓴다고 하면 이게 탑입니다. 네, 정말 좋아요. 어설프게 색 보정하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밸런스 좋은 색감을 표현해 줍니다. 최고예요.
제가 이 R8 리뷰를 하면서 캐논을 조금 깠잖아요. 발열 제한 풀려서 좋았는데 뭐 30분 그 조루 배터리가 뭐냐, 렌즈 너무 크고 무겁다. 근데 이 BT709 와이드 DR 이거는 그런 단점을 다 감수하고도 쓰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덕션에서는 후보정을 하겠죠. C로그를 쓰겠지만 이제 저희 같은 유튜버나 아니면은 조금 대형 유튜버 그런 분들이 후보정 없이 그냥 바로바로 색감 넣어서 사용해도 굉장히 좋은. 근데 R5도 그렇지만 지금 사실 이 카메라는 상업용, 전문가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감히 스펙을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요. 그냥 최고의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네. 근데 또 이걸 쓰면서 단점 하나만 얘기를 하면 배터리 소진이 빠르다는 거. 60프레임 찍을 때 30분 정도. 그거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EOS R3. 이거 캐논에서 최상위급 포지션을 갖고 있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도 뭐 사진, 동영상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최상급 정말 너무너무 좋은 카메라인데 세로 그립 일체형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캐논 카메라에서 브이로그용을 꼽자면 R8 브이로그, 유튜브, 뭐 초보자, 입문자 다 추천하는 카메라입니다. EOS R8 내가 좀 찍는다 그러면 전천으로 R6 마크 II 아니면 현업이다 나 그냥 끝판 가고 싶다 그러면 R5C 이렇게 추천을 하고 캐논 카메라를 한 줄 평을 한다면 제가 캐논 카메라 R8 리뷰할 때 어떤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이 있는데 정말 공감이 가서 그 댓글로 한 줄 평 대신하겠습니다. 후지, 루믹스, 니콘 이렇게 3개 남았는데 이거랑 바뀌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잠깐 바꿀게요. 자, 파나소닉 루믹스 관심 있게 보기는 하지만 제대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후지도 마찬가지고 니콘도 마찬가지고 근데 후지는 제가 2개 써봤구나. 그리고 니콘은 그 옛날에 제가 D3X다 그거 말고는 써본 적이 없어요.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쭉쭉 스펙으로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루믹스 먼저. 루믹스는 S 시리즈와 G 시리즈 이렇게 2개로 나뉩니다. G 시리즈는 마이크로 포소드 카메라, S 시리즈는 풀프레임 카메라. 자, 그럼 G 시리즈부터. 자, 파나소닉 GH5 마크 II. 파나소닉은 근데 공식 홈페이지 가도 가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못 찾는 건지 뭐 대략적인 범위로는 100만원대 초반. 네, 마이크로 포소드 카메라입니다. 풀프레임의 절반 정도 센서의 크기를 가진 카메라예요. 하지만 풀프레임급 스펙을 넣어서 가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카메라입니다. 동영상 최대 422 10비트. 야, 여기는 벌써 10비트부터 시작을 해요. 동영상 최대 422 10비트 4K 30프레임, 그리고 420 10비트 4K 60프레임, 그리고 우측 손떨방을 가지고 있고 듀얼 IS 대응 렌즈 사용 시 6.5 스톱 까지 손떨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GH6 200만원 중반대의 카메라고요. 마이크로 포소드 카메라입니다. 2500만 화소 420 10비트 4K 120프레임 5.7K 60프레임 촬영 가능하고 4K 120프레임 우측 최대 7.5 스톱 손떨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9 마크 II 200만원 초반대의 카메라. 이게 가격이 맞아? 200만원 초반대가? 뭐 왜 이렇게 싸? 자, 사진 촬영 위주지만 영상 스펙도 좋습니다. 이거 역시 마이크로 포소드 카메라고 2520만 화소 420 10비트 5.8K 30프레임 5.7K 60프레임 4.4K 60프레임 4K 120프레임 420 10비트. 루믹스는 이런 걸 다 쪼개놔. 우측 최대 8스톱 손떨방을 갖고 있고 파나소닉 최초 위상차 오토포커스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SSD로 바로 저장이 가능해요. 때문에 뭐 사실상 따지고 보면 메모리 카드의 한계는 없는 거죠. 고스펙을 원하지만 이제 예산이 좀 한정적인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안 써봐서 그래. 안 써봐서 마이크칩 좀 흐려지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프레임 S 시리즈. 자, S5 M2. 자, 200만원대 초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고 2420만 화소 동영상 최대 420 10비트 6K 30프레임 420 10비트 4K 60프레임 크롭, 쿨링팬이 들어가 있고 상면 위상차 오토포커스, 우측에 5스톱 보정을 지원하고요. 듀얼 IS 지원 시 6.5스타까지 손떨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SSD로 바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자, 다음. 자, S5 M2 X 200만원대 중반 카메라고요. 풀프레임 미러리스입니다. 카메라 앞서 말한 S5 M2와 스펙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외부 녹화 시에 프로레스 로우와 블랙매직 로우 녹화가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유무선 스트리밍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나소닉 루믹스
제가 이거 써본 카메라가 없긴 합니다만 한 줄 평을 스펙만 보고 하자면 한번 써보고 싶다. 이제 제가 리뷰 같은 거 보거나 이렇게 스펙을 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이 파나소닉 루믹스의 장점이 뭐 손떨방도 있지만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 뭐 이런 분들이 고사양 스펙이 필요한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라고 하면 파나소닉 루믹스가 굉장한 이점으로 다가갈 것 같고요. 유튜버나 뭐 1인 크리에이터 그런 분들이 쓰기에는 어떤 카메라가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G9 마크2랑 S5 M2X 이거 두 개가 왜냐면 오토포커스 때문에 이 두 개가 가장 낫지 않나 라고 안 써본 놈이 감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후지랑 니콘 두 개 남았는데 자 후지는 디자인이나 뭐 외관상 감성으로 가장 매력적인 카메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면서 영상 쪽 카메라도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카메라 브랜드입니다. 자 후지 카메라 내가 사진을 찍을 거다 라고 하면 자 X-E4 199,000원 내가 영상을 찍을 거다 그러면 자 XX20 180만원 정도 하는 크롭바디 카메라고요. 2610만화소 422 10비트 6.2K 30프레임 4K 최대 60프레임 5축 최대 7스톱 손떨방을 가지고 있고 19가지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블 디스플레이고요. 아마추어와 이제 전문가 그 사이에 포지셔닝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후지에서도 피부 보정 효과가 나오는데 이 XS20은 피부 보정 효과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은 자, X-T5 제가 리뷰했던 카메라인데 자, 크롭바디 카메라고요. 따지면 사진 위주의 카메라입니다. 4020만 화소 6.2K 최대 30프레임까지 사용 가능하고 4K 최대 60프레임 FHD 최대 24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422 10비트 촬영 가능하고 최대 7스톱 5축 손돌림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F로그 2를 지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9가지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레인, 피부 보정 효과, AI 오토포커스, 그리고 6.2K 30프레임, 12비트 애플 프로레스 로우, 블랙매직 로우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단점은 3방향 틸팅 액정이라는 거. 네, 다음 XH2S 후지에서 나온 영상용 카메라고요. 역시나 크롭바디입니다. 2616만 화소, 422 10비트, 6.2K 30프레임, 4K 120프레임, 5축, 7스톱, 바디 내장형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갖고 있고요. CF 익스프레스 카드, B타입, 그거 하나랑 SD 카드 슬롯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고 이제 영상용 바디답게 스위블 액정을 달고 나왔습니다. 자, 후지는 사실상 사진이 주라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 쪽에서도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영상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구입하려다 보면 약간 스펙 대비 약간 하나씩 애매한데 XX20은 스펙 대비 가격도 좋고 다 좋은데 브이로그 뭐 1인 촬영을 위한 영상 관련 스펙들이 조금 떨어지고요. XT5는 스펙은 다 훌륭한데 이게 틸팅 액정이라 이제 셀피 촬영이 안 돼서 이거 그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후지에서 영상 촬영을 한다 그러면 XH2S 이건데 이제 외관상 후지의 감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니콘은 ZF 이거 하나입니다. 288만원짜리 카메라고요. 풀프레임 2450만 화소 레트로 감성 카메라라고 해서 화제를 모은 카메라죠. 동영상 최대 4K 60프레임 크롭 FHD 12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고 5축 손떨림 보정 들어가 있고요. 그 6가지 외관을 바꿀 수 있는 그 컬러 외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익스테리어를 갖추고 있고 이제 컬러에 대한 재미와 레트로적인 디자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근데 단점으로는 뭐 써보진 않았지만 무게가 700g이 넘어서 조금 무겁다. 자, 이렇게 2024년 이제 5개 카메라 브랜드워를 한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소니, 캐논, 루믹스, 후지, 니콘 중에서 지금 현재로 가장 절대적인 강자는 소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택지도 많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소니는 대부분의 카메라가 4K 60프레임 이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30프레임은 의미가 없거든요. 4K에서 그냥 60프레임을 못 넣었을 때 이제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30프레임이 들어간 거지 실제로 촬영을 할 때는 4K 24프레임 그 다음에 4K 60프레임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촬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4K 60프레임이 보편적인데 아니야 이건 모르겠어
저는 4K 60프레임으로 대부분 촬영을 해요. 왜냐하면 슬로우를 걸 때 24프레임 타임라인에도 올릴 수 있고 60프레임 타임라인에서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소니가 그래도 선택하기 좋은 카메라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채널 특성상 이제 전문가분들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초보분들, 입문자분들, 그러니까 유튜브를 위한 영상 촬영을 배우시려는 분들,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용으로 추천을 한다면, 그러니까 전천후로 쓰기 딱 하나를 꼽아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카메라를 꼽겠습니다. 알파7 C2. 발열 이슈 없고 4K 6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니의 최신 기술 들어갔어요.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나 그냥 개인 유튜버 분들이 촬영하기 굉장히 좋은 편리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를 더 꼽자면 GV-E1. 쉽게 말해서 둘 다 똑같다고 보면 되고, 이거 4K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냐 아니면 불가능하냐, 이건 60프레임까지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는 얘가 좀 더 가볍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GV-E1으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내고 뭐 햇빛이 들어와서 뭐 날은 따뜻하긴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겨울이고, 그래서 지금 뭐 몇 시간 찍었나? 배터리 교체하는 거 말고 뭐 발열로 꺼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여름에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다 보면 꺼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겨울철 실내에서 냉난방기 다 틀어놓고 촬영을 하면 이제 종종 꺼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만 없으면은 저는 이제 GV-E1을 1순위로 그거를 하겠는데, 이제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러다 보면 알파7 C2가 지금 사용할 때 가장 최적의 카메라가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2024년 카메라 브랜드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시간으로서는 영상용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는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찍는 시점이 오늘이 2월 8일인데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2024년은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좀 하고 봐줘.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